이제 들어온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유정이 지금 첫 재판을 위해서 지금 앞머리를 가리고 이렇게 고개를 숙인 채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제주지법에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짧은 소매의 옷을 입고요. 제수복을 입고요. 지금 호송 차량에서 내려서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지금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지금 오늘 오전 모습입니다. 지금 따끈따끈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10시에 재판을 시작하는데 이제 한 9시 반, 이제 한 2, 30분 정도 먼저 도착을 합니다. 재판을 위해서 보통은 이렇게 지금 시간대는 뭘 준비를 하나요? 지금 시간에 축구대회 준비할 거 있지는 않고요. 네. 이제 9시 3, 40분 정도 돼가지고 이제 피고인 대기실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재판부가 와서 재판부에서 사건번호를 부르고 피고인을 들어오게 하게 되면 이제 그때 보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냥 단순히 피고인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변호인과 따로 만날 수 있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혼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혼자 기다리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소장님, 저는 저 장면을 보고 네. 조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점이 왜냐하면 당황스러우시죠? 기존하고 좀 다른 점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머리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자신이 스스로 자기 머리를 가려요. 네.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남들도 머리를 열지 못하도록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손을 내리고 그냥 걸어가는 모습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 지금 행동 양식으로만 봤을 때 너무나 태평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미안하고 잘못돼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허리를 더 많이 숙였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허리를 거의 많이 숙이지 않고 있다가 문 앞에 다다라서는 그냥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는 모습을 그러니까 고개를 살짝 숙였을 뿐 그러니까 꼿꼿하게 좀 서 있는 네, 모습이다. 그렇죠. 특히 문 앞으로 갈수록 카메라에 멀어질수록 네. 허리를 세우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만 바라봐도 현장에 있는 사람 못지않게 정말 이렇게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듯한 그러한 행동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고유정이 출석하는 모습, 오늘 오전의 모습, 잠시 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고유정 오늘 첫 재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로도 알려졌지만은요. 고유정이 5주간 재판을 준비하면서 변호사를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5주간 변호사를 27번이나 만나서 저희가 달력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5주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25일 동안 지금 보면은 7일은 빠진 겁니다. 그런데도 27번을 만났습니다. 특히나요, 변호사 사임을 했던 저 날짜 이후에도 계속 변호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변 변호사님, 이렇게 범인이 잡혀 있을 때 이렇게 5주 동안의 변호사를 많이 만난다는 게 일반적인 일입니까? 일반적이진 않죠. 네.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고 다툴 쟁점이 많아도 변호사가 이제 이 사건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해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통 이제 재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접견을 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보통은 3번 정도 가세요. 조금 많으면 2번 정도 가시고, 이제 정말 비용 지출을 많이 할 테니까 좀 더 자주 와 달라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보통이지 저렇게 많이 하지는 않죠. 그만큼 이제 고유정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사 기록을 보면서 자신이 이제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전달할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라든가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점에 가질 텐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달라라고 변호인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보면은 고유정을 변호하려던 변호인, 법무법인이 있었고요. 거기에 소속된 변호인들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변호사는 다시 고유정을 변호하기 위해서 다시 그 회사에 사임계를 내고 본인이 지금 변호를 맡았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고유정이 그러니까 억울한 점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10명이 있다고 할 경우에 그 법무법인에서 이제 한 명의 변호사가 이제 고유정을 대리하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변호사가 그 고유정을 변호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법무법인 전체가 이제 상당한 항의 전화를 받게 되고 평판이 떨어지게 되면 법인에서 손을 떼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당신 사건 하나 때문에 우리 법인이 너무 큰 피해가를 보게 되니까 이를 관둬달라라고 말하니까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고유정한테 충분한 비용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법인에서
나와서 일을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이 법무법인에서 사임한 이후에 개인 사무소를 내고 다시 네. 고유정을 변호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고유정 측에서는 변호인에게 충분한 비용을 지급할 테니까 법무법인에서 나와 달라. 그리고 개인 사무실을 내고 내 사건을 계속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법무법인에 몸담는 것과 개인 사무실을 내는 것과 수임료를 나누는 게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조금 이제 갑자기 법인에 궁금해지네요. 네. 들어가게 될 경우 이제 법인의 분담금도 내야 되고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소득세라든가 배당 소득세 여러 가지 좀 제한이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개인 사무실을 낼 경우는 그야말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소득세만 내게는 다 내 거가 되는 거죠. 이제 수임할 때는 뭔가 법인에 있다고 해 의뢰인들은 좀 더 그 법인의 많은 변호사들이 내 사건에 관심을 갖겠구나 해서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충분한 고객이 확보돼 있다면 오히려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죠. 그렇군요. 이렇게 한번 어떤 배경이 있을까 좀 여쭤봤습니다.